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핵심 이슈를 지금 바로 확인하고 티키타카식 이슈 토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이슈는요. 미 증시 상장 준비 중인 마켓컬리, K커머스 관련주에 관심 주는 쿠팡이 뉴욕 증시 신규 상장 후 시총 100조 클럽의 다이렉트로 이제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연내 미국 증시 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하반기에는 티몬의 코스닥 상장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11번가와 쓱닷컴의 상장 이슈도 시차를 두고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런 전반적인 K커머스 시장 성장의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진짜 수혜주들을 총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큰 주식부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켓컬리라든지 K커머스를 얘기를 할 거면은 그 쿠팡 밸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기존에 쿠팡이 처음에 상장할 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35조에서 40조 정도 사이의 밸류를 받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상장하고 난 다음에 100조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주식을 했었던 즉 뭐 반도체 주식이 퍼가 10배야 되는다. 이런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론의 한계가 깨진 겁니다. 결국 다 빠질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은 결국 그 시장에서는 100조를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런 의미로 기존의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을 밸류를 리레이팅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 중에 우리 GMV 기준으로 가장 큰 거래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 쇼핑이죠. 네이버 쇼핑이 기존의 그 증권사 추정치로요. 가치가 28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쿠팡 대비해서 한 70% 정도 할인된 값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47조에서 5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이커머스 내에서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임 대표님께서도 다른 종목들 얘기하셨는데 스타컴이 한 7위 정도, 8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타컴 같은 경우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준으로 해서 뭐 품목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컴 같은 경우도 최근 추정치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마트 정도가 추정치로 했을 때 가장 이커머스 관련 큰 주식으로 두 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일부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데 이 마켓컬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고 이런 종목들 현재 시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한지까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꼭 마켓컬리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가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친 이유 같은 경우가 크래프톤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그뭐 대성창투도 지금 상한 거의 20%씩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마켓컬리에 투자를 하고 투자 이력이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회사가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ECS라는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봤을 때는 KC피드라 그래가지고 KC피드 같은 경우는 유정란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틀째 지금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및 기타 여러 종목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일회성 이슈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좋아서 상한가를 치고 20%씩 오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이 이틀째 이슈 때 종목들을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법칙 혹은 나의 매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첫 양봉이 있을 때 쫓아가지 않으면은 둘째 때라든지 3일째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간다면은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조금 더 종목들을 좀 확장을 하자면은 HMR 관련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HMR 관련주들 중에서 팜스코라든지 우양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들까지도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마켓컬리 이슈라든지 이런 다른 상장 이슈들이 계속되긴 할 겁니다. 오히려 매수할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기억을 해놨다가 눌릴 때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매매하는 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컬리 뉴욕 증시 상장 스케줄이 아직 구체화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급등한 테마성으로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 리테일 시장 내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8%나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커머스 비중이 유달리 대한민국이 높은 편이고 대한민국은 전자상거래 뭐 선진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이커머스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종목 말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개선 이슈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최근에 작년부터 이커머스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 회자됐던 종목들이 두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카페24라는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리아센터라는 종목이 좀 있어요. 기존의 카페24라는 코리아센터가 최근에 많이 밀린 상황인데 그 종목들이 성장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그 금리,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 논란 때문에 빠져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카페24라는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존 협업 이슈라든지 쿠팡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리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충분히 다음 이슈가 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뭐 기타 뭐 그 시총이 작은 종목들 매매할 때 좀 위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빠질 때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경쟁이 정말 너무 살벌할 정도로 치열하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솔루션을 흡수해야 창업하기가 수월한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은 뭐 전자결제 시장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택배 시장 그리고 골판지 시장까지 같이 연동돼서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종목 외에 이커머스 시장 성장의 수혜주까지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결제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제 관련 중에서 탑픽을 뽑는다면은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면에서 봤을 때도 작년 대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에 대한 부재 그리고 기존에 미리 올랐다는 것 때문에 혹은 코로나19 이전에 언택트 관련주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컨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이 미리 빠져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결제 시장 같은 경우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통해서 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들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저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의 성장성 있는 주식들을 손절을 치고 컨택트 관련주로 갈아타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꼭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추세가 좀 조선주라든지 철강주 같은 걸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지금 어려운 시점이고 오히려 남은 현금을 가지고 성장성 그리고 컨택트 언택트를 가리지 말고 실적이 보이는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알리바바고 미국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절대 강자는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 내수 시장이 이들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내수 분야보다는 시장이 작고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한다 손 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손에 손잡고 성장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이커머스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소수의 기업이 파이를 독식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어떤 기업을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일단 이럴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장에서는 큰 회사들이 사업을 좀 독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마트 쪽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들이 성장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크고요. 지금 뭐 차트라든지 뭐 내용 수급 좀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지금 꾸준하게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매매를 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뭐 글로벌리 시장 내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이 적은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만큼 차분하게 좀 매매하신다면은 일단 저는 승산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은 대형사들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켓컬리는 음식료 샛별 배송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 시차를 두고 뉴욕 증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스텝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통해서 쿠팡에 이은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를 기록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박현상 차장이 현재 시점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 명만 일단 알려주실래요? 네, 파라다이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5위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7.37%고 52주 최고가는 18,800원입니다. 이러한 파라다이스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을 살펴보시면은 여행주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느냐 마느냐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인 오튼 임플란트도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그 종목들의 논리를 살펴보면은 코로나19가 백신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보복 소비를 통해서 이미 실적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카지노 관련주도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회사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카지노를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이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카지노 부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간으로 진행된 인력 구조조정,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구조조정 때문에 비용 효율화가 나타났고요. 그 적자폭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면은 비용 구조가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가벼워진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에서 일반화 이후에 영업일 정상화되기 시점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 제한이 완화되고 방문객 수가 회복이 된다면은 실적이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가파르게 V자 반등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올라 있지 않은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좀 더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된다면은 그쪽으로 빨리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카지노 업종으로 미리 들어가 있는다면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지노라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보복 소비의 끝판왕일 것 같아요. 보복 소비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 그런 이동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매매하시기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장이고요.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22,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0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해외 여행 보복 수요가 내년에 본격화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항공, 여행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이 중에서 박현상 차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중 구조조정을 아주 멋지게 수행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